장병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제11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국가관, 대적관, 그리고 군인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표한 내용은 비단 참가 장병 10팀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희망과 꿈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전문 심사위원 6명을 소개합니다.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로 우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히 준비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우리가 가는 길의 승리뿐 전진하리라. 충성, 명예, 도전이라는 가치관을 몸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과정입니다. Can you fight? 여러분은 싸울 수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지키나?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국가임을 암시하는 문구입니다. 하나하나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장병들과 군무원 모두가 주인공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 김요한 상사, 육군 제36 보병사단 송포유팀. 최우수상은 해군 교육사령부 김요한 상사와 육군 제36 보병사단 송푸유팀이 수상했는데요. 대상 육군 제75 보병사단 김승환 병장. 대상은 육군 제75 보병사단 김승환 병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우수상과 대상 수상자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필승!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국군을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군 교육사령부 전투병과학교 갑판교관 상사 김요한입니다. 저는 북한 주민의 실상과 북한 해군의 서해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 제가 직접 경험한 북한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군의 위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 나도 명강사, 해군 명강사, 저 김요한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2022년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서해는 북한군의 끊임없는 도발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안보의 최전선이죠. 그동안 우리 군은 제1, 2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선제 기습 공격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로 승리함으로써 그들의 도발을 저지해 왔습니다. 저 또한 과거 고속 단장인 립 지휘관으로서 서해 NLL 수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립은 함정 중에 가장 작고 가볍고 기동성이 좋아 서해 NLL 인근 여러 작전 환경에 투입이 되곤 했는데요. 때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대한민국 대 토고전이 있던 그날, 띵띵띵띵 립 긴급 출항! 립 긴급 출항! 방송이 온 기지에 울려 퍼졌고 저를 포함한 립 대원 4명은 신속하게 출항하였습니다. 우리는 해상 미확인 물체를 식별해라! 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날은 달빛이 하나도 없는 무월광식이라 밤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물체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잔잔한 바다와 조용한 날씨 탓에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죠. 저는 전투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통신병이 정장님,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했고, 그 조용한 바다에 탄창 삽탄 소리와 장전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장병에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지시하면
바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왜 이런 지시를 했냐고요? 예, 이 해역은 야간에 민간 선박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해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단으로 출항한 선박이 아니면 북에서 내려온 무엇인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해역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평생에 할 수 있는 긴장을 그날 그 순간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긴장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읊조리면서 태세를 갖추고 나아가 서치라이트를 확 비추는 순간 사람 2명이 탄 목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무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세를 갖추고 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들아! 움직이면 쏜다! 누구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너 어디서 왔어? 내는 북에서 왔습니다. 너 군인이야? 아닙니다. 저 군인 아닙니다. 근데 왜 왔어? 북에 살기 힘들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아이 누구야? 아, 제 아이입니다. 그럼 우리랑 남으로 내려갈 거야? 예, 남한에 내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좀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시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딸기 우유를 건네주었더니 빨대도 꼽아 마시지 않고 이빨로 물어뜯어 쭉 짜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6개씩이나 말이죠. 그들이 타고 온 그 목선 선미에는 보물 1호라고 하는 자전거가 실려 있었고 10일 동안 양식으로 활용한 뻥튀기 큰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살 난 제 아들 녀석보다 더 작아 보이는 그 아이의 모습까지 저는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약 한 달 후 저는 또 2번째 북한 주민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해 NLL 일부 해역은 썰물이 되면 물이 빠지면 이렇게 해저가 드러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북한 주민이 내려와 조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NLL을 넘어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립이 출동을 하게 되고 그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최장 6시간 동안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임무 수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초코파이와 딸기 우유를 먹으며 허기를 달래고 있는데 저기서 북한 주민 한 명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다른 북한 주민이 그에게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쳐다보네? 우리는 수장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한다. 날래 일하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조업을 다 하고 북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2번의 사건을 통해 참혹한 북한의 실상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북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2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이게 또 북한의 실상이고 현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어디론가 떠나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북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살기 힘들어 떠나야 하는 곳이었고 누군가는 지배자로부터 신념과 사상을 강요받아 그들에게 복종하고 행동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이 신념은 오롯이 저의 의지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고 있고 있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저의 우리나라에 대한 소중함이 깊어질수록 그 소중함을 지켜야 하는 저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북한은 군사적 도발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노동당 정원회의에서는 대적투쟁이란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대한민국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는 그 북한군에 대응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형 삼축 체계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정조대양함 그리고 KF-21 등 최첨단 전력을 도입함으로써 그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압도적인 유형 전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강인한 정신 전력이 없이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고한 대적관을 기반으로 한 강인한 정신 전력과 전투력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북한이 있음을 명심하고 일전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동안 갖춰놓은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반드시 응징하여 승리하도록 합시다. 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육군 36사단 군악대입니다. 저희는 장병 정신전력을 고양하는 군악대원으로서 평소에 행진곡과 군가를 많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우들과 함께 군가에 담긴 군인 정신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실력 발휘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응원 준비. 응원 시작. 하나, 둘, 셋, 넷. 평화를 수호하는 전장의 승리자 우리는 육군이다. 육군 화이트 타이거! 저는 음악으로 장병 정신전력을 고양하는 군악대원으로 트럼본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군가를 부르고 연주할 때마다 가사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의미가 곡에 더해져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친숙하게 듣고 부르는 군가, 오늘은 그 군가에 담긴 군인 정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연주하고 있는 곡은 각종 의식 행사 때 사용하는 묵념이라는 곡입니다. 묵념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곡으로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군인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곡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군가와 의식곡에는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군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적 배경에 따라 나타나는 군가에 담긴 군인 정신, 첫 번째 군가, 압록강 행진곡입니다.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압록강 행진곡은 독립군가로 1943년 독립운동가 한유한 선생님이 작곡한 곡입니다. 당시 독립군들은 주로 중국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무장투쟁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 했던 독립군의 위국 헌신은 군인인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 1945년 광복을 맞게 되고,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육군가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용진 또 용진, 우리는 영원한 조국의 방패. 육군가는 6.25 전쟁 중 장병 사기 진작과 전이 고치를 위해 육군을 대표하는 군가를 만들어 부르게 하자는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졌고, 이후 1958년 공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진 또 용진,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인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조국의 방패,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선배 전우님들의 군인 정신인 애국 애족과 진정한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우리나라를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최후의 5분. 3년간의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최후의 5분은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었던 해에 제작된 곡으로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의 자세와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정신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노랫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육군이 전쟁에서 절대로 후퇴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임전무퇴의 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인은 전쟁에서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 없으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훈련, 근무 등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새로운 시대 2000년대가 들어서고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강남스타일 같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격상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북한군의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됨과 동시에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후 2015년 새로운 군가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조국을 위해입니다. 강한 나의 친구여 강한 육군 전우여 우리가 가는 길에 승리뿐 전진하리라. 우리가 가는 길에 승리뿐 전진하리라.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전우와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군가, 육군 우리 육군입니다. 시간이 흘러 육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선배 전우님들이 북한군 전차에 맞서 맨몸으로 싸웠다면 이제는 점차 무기가 첨단화, 무인화되면서 드론봇, 워리어 플랫폼 등이 실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군가가 2021년에 제작된 육군 우리 육군입니다. 워리어 플랫폼 최강의 전사 AI 드론봇 전우와 함께 평화를 수호하는 전장의 승리자 우리는 육군이다. 육군 아미 타이거! 워리어 플랫폼 최강의 전사 AI 드론봇 전우와 함께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를 이룩한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강한 기백과 명예로운 육군 정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가에 담겨있는 군인 정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군가는 행군, 훈련간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고 군가를 부를 때만큼은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전우회를 느끼게 해줍니다. 압록강 행진곡부터 우리 육군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많이 흘렀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녹아있는 군인 정신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으며 군복을 입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가를 부를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군인 정신을 생각하면서 남은 군 생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가에 담겨있는 군인 정신에 대해 발표한 육군 36사단 군악대 상병 김정식이었습니다. 차렷 경례 충성!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육군 75사단에서 공보 정훈병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김승환 병장입니다. 오늘 강연의 키워드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본인의 삶에서 주인공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여러분들과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군생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단결! 오늘 강연의 키워드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란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군의 대표적인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는 파병장병이나 모두가 영웅이라고 부를 만큼 위대한 이순신 장군,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간호장교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대단한 분들과 똑같은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무 수행에 임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는 입대 전부터 시작됩니다. 입대 전 제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뷰티 크리에이터였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유튜버, 인플루언서입니다. 모든 SNS를 합해서 저를 구독하는 사람은 15만 명 정도 됐었고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하는 모든 활동이 정말 재밌어서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너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물으면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간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학교와 크리에이터라는 걸 병행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나머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그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로 도피성 군입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반만하자. 굳이 밖에서만큼 열심히 하진 말자.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공보 정훈병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단으로 전입을 오자마자 쉴 틈 없이 많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경연대회 영상들부터 교육훈련, 병영생활과 관련된 영상들까지 이 모든 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을 직접 담당했고 이외에도 수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과는 다르게 군대에서도 쉴 틈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임무 특성상 제게 부여된 시간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정비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줄곧 잘해왔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의 야근은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될수록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이게 지금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왜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건 내 인생에 남는 것도 없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얻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Why?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개인 정비 시간을 할애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이 Why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저 시키니까 난 지금 그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에서의 제 모습은 누구보다도 주도적인 삶을 영위해 나갔던 하나뿐인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군인 김승환은 누구보다도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에 저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그동안의 군인 김승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무 수행을 했었나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제가 그동안 했었던 작업물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당시 참모님께서 유독 칭찬하셨던 사진입니다. 당시 칭찬을 듣고서는 나 사진 좀 잘 찍는 것 같아. 나 좀 하는데? 사실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솔직히 사진 한 장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감탄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바로 전 여쭤봤습니다. 참모님께서는 막 전 입은 신병이 군인 정신이라는 걸 이 사진 한 장으로 담아낸 게 너무 기특하고 뿌듯해서 감탄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형의 능력으로 군인 정신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사기를 고양하고 군인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 이것이 너의 임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Y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게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한층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무 수행을 하던 중 어느 날 생활관 선임이 제게 뜬금없이 말을 건넸습니다. 승원아, 부대 활동 사진 잘 봤어. 너 사진에는 감정이 담겨 있더라. 내가 이 사진 속 이들과 같은 군인인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 저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내가 사진과 영상에 어떤 감정을 담느냐에 따라 이것들을 보는 군인들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이후로 사진 한 장을 찍더라도 어떤 포인트를 담아야 군인들의 사기를 충전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떤 포인트가 들어가야 그들이 군인인 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이제는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며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제게 부여된 임무의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내는 누구보다 빛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병장이 된 지금 제가 바라본 군대는 수십만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그런 유기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톱니바퀴는 모든 톱니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무난히 돌아갑니다. 어느 한 개의 톱니라도 부러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결국 고장나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의 톱니는 바로 우리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군에는 필요 없는 직책과 임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장병들과 군무원 모두가 주인공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캐롤 버넷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 누구도 날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군생활을 통해 올바른 안보관을 가지고 본인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임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주도적인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단결. 전쟁이 주는 상처는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모두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적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육, 훈련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국가를 지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 우리는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전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군수물자를 준비하고 병력을 배치하고 그리고 거창한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나 개인에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